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영상이 보시기 전에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희입니다. 75살이에요. 오늘은, 아니 이제는 그날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죠. 정병철이 또 늦게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술집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 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쯤 밥을 지어놓고 기다렸어요. 8시가 되고 9시가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밥이 식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또 식으면 또 데우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여보 저녁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제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할망구야. 밥이 왜 이래?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밥을 보니까 조금 누런 게 아마 오래 보온하느라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새로 지어드릴게요. 새로 지어? 몇 시간을 걸려? 이런 밥을 사람이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쌀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50년 동안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야, 대답 안 해? 귀 먹었어?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으면서 말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익숙한 일이었죠. 다시 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나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웃에서. 이웃이 뭐? 내가 내 집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 그때였어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저한테 던진 게요. 슬리퍼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날아왔어요. 아! 깜짝 놀라서 몸을 뒤로 젖히려다가 그만 중심을 잃었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아! 아파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허리에서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에이 괜히 호들갑이야. 나이 먹으니까 맨날 아프다고 난리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 나가버렸어요. 아마 또 술 마시러 간 거겠죠.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하나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고장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소리내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75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 걸까요? 맞고 소리 듣고 무시당하고 그런 게 다인 걸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볼 수도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침실에 있는 전화기까지 기어갔어요. 바닥을 기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인데 한참이 걸렸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해주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구급차가 오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50년 동안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아픈데 왜 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어르신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남편이 잠깐 외출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술 마시러 나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신발을 던져서 넘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 나가버렸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파서 울음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아들들이 왔어요. 며느리들도 왔고요. 모두들 걱정스러워하는 얼굴이었는데 그 사람은 괜히 호들갑 떤다며 술 마시러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르신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그냥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신발을 던져서 피하다가 넘어졌다고? 75년을 살아온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CT 촬영 결과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무서웠어요. 75살에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게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최소 3개월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재활 받으셔야 해요. 포기. 75년을 견뎌낸 제가 이 정도로 포기할 리 없죠. 재활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아프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할머니 아프시겠지만 참으세요. 근육이 굳으면 더 힘들어져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김미래라는 간호사를 만났어요. 28살 된 예쁜 아가씨였는데 제게 정말 친절하게 해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래는 제가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줬어요. 할머니 어제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격려해 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5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격려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워커를 짚고 그 다음엔 지팡이를 짚고요. 어느 날 미래가 제 팔에 있는 작은 멍을 보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 멍은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당길 때 생긴 거였거든요. 그냥 어딘가에 부딪혔나 봐요. 미래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알고 있다는 듯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3개월 만에 퇴원 날이 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할머니 집에서도 재활 운동 꼭 하세요. 그리고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괜히 호들갑 떨어서 이제 지팡이까지 짚고 다니니 더 꼴불견이네. 지팡이를 보고 꼴불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다시 걷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퇴원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손녀 소희가 놀러 왔어요. 대학원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죠. 할머니 지팡이 짚고 계시네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야 소희야. 이제 이것도 내 친구 같아. 소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할머니는 왜 또 집에 왔어? 돈도 없으면서. 소희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창피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괜히 호들갑 떨어서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그러면서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 아팠어요. 하고 소리가 나왔죠. 소희가 간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팔 잡아당기는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소희야. 그냥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일을 자주 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소희도 알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 소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서요. 할머니 팔 좀 보여주세요.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새로 생긴 멍자국이 있었어요. 소희가 울더라고요. 25살 된 어른이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어요. 할머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행복할 권리? 저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소희야,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팡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싸워봐요. 소희가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할머니, 한 번만 전화해보세요. 그냥 얘기만이라도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 전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보세요, 상담센터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하더라고요. 저 75살인데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얘기했어요. 50년 동안 참아온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어르신,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팡이를 짚는다고 해서 무시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뭔가 가슴이 뚫린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뭔가 가슴이 뚫린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미래가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이거 누르시면 녹음이 돼요. 혹시나 할 때 사용하세요. 왜 녹음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 은행에도 혼자 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힘들긴 했지만 할 수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50년 동안 그 사람이 관리하던 돈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제가 바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중요한 서류들을 조금씩 챙겼어요. 결혼증명서, 재산증명서, 병원 기록들. 소희가 이런 게 다 중요한 증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모르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게요. 하지만 점점 당당해지더라고요. 이건 제 권리니까요. 그날 밤도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야, 할망구. 요즘 이상하지 않냐? 지팡이 짚고 어디 돌아다니고 뭘 배워먹었어?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하는 일들을 눈치챈 걸까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뭘 그만하라고? 때리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무시하는 것. 다 그만해요.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비웃는 소리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75살 늙은이가 지팡이나 짚고 다니면서 해보면 알겠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자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새벽까지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7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미래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김영희는 정병철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 법원 앞에 섰어요. 소희와 미래가 함께 와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75년 동안 참고 산 걸 후회해. 이제 시작이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몰랐어요. 공기도 이렇게 맑은지 몰랐고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보지 뭐. 75살이고 지팡이를 짚지만 아직 죽지 않았잖아.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종이를 보더니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 미친 할망구가. 나이 75에 뭔 이혼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웃는다.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과는 달랐어요. 제가 피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웃음거리예요. 75살 할머니한테 매를 맞는 게 뭐라고? 조용히 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죠. 이 인연이. 증거는 충분해요. 병원 기록, 녹음, 사진. 다 있어요. 그제야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며칠 후 법원에 갔을 때 그 사람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하더라고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르신,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50년간 참았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할망구가 나이 먹어서 이상해졌어요.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요? 조정위원님이 웃으셨어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치매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녹음 파일들. 50년 동안의 가정폭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을 다뤘어요. 그 사람이 할망구가 뭘 했다고 재산을 달라고 하냐며 화를 냈지만 조정위원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50년간 가사노동과 내조를 하셨으니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집값의 절반, 적금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하려고? 제 인생을 살려고요. 미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해보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튜브가 뭐야?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할머니처럼 힘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영희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채널을요. 첫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살에 새 인생을 시작한 김영희입니다.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가 생겨요. 할머니 보고 힘냅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게 신기했어요. 1년 후. 지금 저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라고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매일 댓글로 안부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성호 할아버지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오늘은 고령 여성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갑니다. 제 책 출간 기념회도 열려요. 책 제목은 75세 내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75살 김영희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세요.